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한국 언론에서는 단독 보도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이 앞서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지금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22일부터 24일까지 머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방문하는 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쿼드,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호주,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쿼드의 총 관계자들의 모임이 열리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출국하는 것입니다. 젠사키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5월 아시안 순방 발표는 일본이 수요일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영해에 여러 무인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던 때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같은 시기에 이 발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문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키 대변인에 따르면은 바이든의 4일간의 일정 동안에는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20일 도착해서 22일까지 머무를 예정인데 5월 22일이 과거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14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 의미를 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은 1882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당시의 조선이 고종 황제가 제위 19년이었을 때 맺은 조약이고요.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조약이었다라는 의미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주로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하고는 관계를 맺어왔지만 서양 국가들하고 첫 관계를 맺은 것이 이 미국이다라는 의미 부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총 14개 조항으로 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중에는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하고 거중 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 관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게 통상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안보 동맹 사항뿐만이 아니라 뭐 유학생들을 환대하겠다라든가 이런 그 문화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안보 조항인데 그러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랬던 것이었는데 190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점령해 버리는 뭐 완전히 이제 인수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140년 전에 맺었던 이런 그 한반도와 미국과의 통상조약, 수호 통상조약, 그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될 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만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모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모임들이 지금 이미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5월 22일 이 바이든 방한 기간에 맞추어서 상당히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른바 쿼드로 알려진 호주,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이렇게 네 나라의 이제 관료들이 만나서 회의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쿼드에 한국이 가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쿼드 회동에 앞서서 한국에 먼저 바이든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니까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윤 당선인이 앞서서 그런 공약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 쿼드가 쿼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모임에 한국 대표가 예정이 없이 갑자기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고요. 바이든의 집권 첫 해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순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든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몰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연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특히 러시아, 이란 이런 그 해외에 있는 적대 국가들의 움직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대 국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동맹국들 간의 동맹 관계를 좀 더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도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과 백악관을 통해서 지금 해설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 140주년을 맞았다 하니까 좀 남다른 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이미 훨씬 전에 그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도 이미 훨씬 전에 그 전에 이미 한반도와 미국은 이런 그 상호 수호 조약을 맺고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들이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새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